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광주 전남 지역 설명회의 사회를 맡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동진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요. 좀 발음이 선명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를 참석하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지역 설명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소규모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광주 전남 지역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광주 전남 지역 설명회에 함께 해주신 광주시청 인공지능 데이터팀 정도연 팀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정책과의 정도연 데이터 팀장입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지역사업 설명회를 좀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수요 공급 기업들이 잘 매칭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작년에 지금 저희 광주 집적단지 조성사업에 데이터 센터를 착공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 이제 건물이 준공되고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실증센터도 3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좀 고도화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많은 기업들이 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께 저희들이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많이들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홍보 영상을 다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데이터 바우처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합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수요 기업들, 어떠한 성과를 이뤄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연구기관 및 연구팀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36대 연구팀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코로나19 위험 예측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요. 특정 키워드 빈도와 증가율을 분석해서 미래 신호를 탐색하고 코로나 위험에서 사전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카드 소비 데이터를 통해 지역의 경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유사한 감염 사태에 대응을 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여 스마트시티 수원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데이터의 만남은 지역 경제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역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그 양태화 피해 규모를 확인해서 정책에 반영하여 다양한 재난 지원들이 기존에는 신청주의 서비스에서 바로 지급 서비스를 구축했고 대학생의 학업부터 취업까지 지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수많은 자동차 데이터를 가공한 파츠너는 차량 번호만 등록하면 내 차에 딱 맞는 부품들을 쉽고 빠르게 검색과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도화했습니다. 이웃사회적 협동조합은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교통 플랫폼을 만들어 교통약자들에게 발휘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가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약자들이 무리 없이 편하게 승차할 수 있었습니다. 야스텍M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단말기 하나로 복잡한 차량 관리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운행 경로 및 위치 관제, 급가 감소,
차량 고장 발생 여부, 소모품 교체 주기 알림 등 실제 운행 패턴 기반 운전 습관을 분석하는 등 편리한 차량 관리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핫한 자율주행 서비스에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 함께했습니다. 모라이는 정밀지도 데이터 가공을 통해 디지털 트윈 맵을 개발했습니다. 자동화로 시간과 비용을 70% 절감하고 정밀한 가상주행 환경을 빠르게 구성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시대의 필수 기술이며 눈과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는 자율주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SOS램은 데이터 바우처로 정확하게 가공한 데이터를 통해 라이다 센서의 정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해양 오릭스는 데이터 바우처로 다양한 해양 정보를 가공해 바다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각종 데이터들을 지도에 같이 합본하여 사용자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법을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까리용은 데이터 가공 지원을 통해 법률 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의 고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복잡한 법률 데이터를 쉽게 찾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종이 문서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캣벨 컴퍼니 역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중요한 법안 등을 키워드 하나로 다운로드 없이 웹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하게 되었고, 키워드 꾸러미 서비스로 원하는 법안을 쉽고 간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서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커다란 도움을 준 것입니다. 데이터는 의학, 헬스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블루는 약국 경영 ERP 시스템의 고도화를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냈습니다.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구분 없이 입고, 판매, 재고, 조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현황, 수요 예측, 불용 재고까지 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효돌은 노인의 치매와 우울증 극복에 도움을 주는 부모사랑 효돌 AI 반려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효돌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노인 건강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AI 브릿지는 노인 건강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이지 헬스 노트를 개발했습니다. 이지 헬스 노트를 통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 데이터가 한꺼번에 입력이 되어서 쉽고 꾸준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전통 산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AIS는 스마트팜 전문 기업으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작물 관리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데이터 바우처는 매장 경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이아이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메쉬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의 움직임을 파악해 고객의 관심사와 행동을 분석하여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패션 에이드 역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아도 피팅 미러로 코디 세트가 자동으로 추천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데이터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코디를 해주고 매장에는 데이터로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홈스토리 생활은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O2O 서비스에 접목하였습니다. 가사 도우미 서비스의 후기와 평점 데이터를 가공하여 이용자들에게 가사 도우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바우처는 참여 기업이 다양한 서비스로 진출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디플리는 아기 울음소리 분석 서비스 바비아를 위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지만 현재는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 덕분에 아기용품 거래 플랫폼으로 진화하였습니다. WSP팜은 데이터 바우처 수요 기업이자 데이터 공급 기업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구매하고 가공하여 파도 웹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였으나 현재는 WSP팜이 수집한 파도 웹캠 데이터는 파도의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다양한 기관 및 업체에서 데이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 기업에 무궁한 가능성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데이터 바우처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데이터를 모아 더 많은 기회,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과 함께할 예비 수요 기업을 기다립니다. 다음 순서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소개와 데이터 바우처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소개입니다.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유통과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데이터 생태계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자 4차 산업혁명의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함을
데이터 산업진흥원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현재의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 활용본부에서 지금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저희가 같이 진행하면서 오늘 이렇게 행사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산업진흥원의 사업 영역입니다. 데이터 유통 촉진, 양질의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 활용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본인정보 활용 지원 사업,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비즈니스 지원, 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데이터 사업화 지원, 데이터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혁신 인재 양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데이터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빅데이터 분석 기사, 데이터 아키텍처, SQL, 데이터 분석 등의 국가 공인 자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번에 자세하게 다음 발표하시는 분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라서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목적은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신제품,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를 구매, 가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으로 데이터 공급 기업, 수요 기업 발굴 및 데이터 AI 산업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데이터 바우처 사업 규모는 총 2,680건을 지원할 예정이고, 구매 부분 1,200건, 일반 가공 부분 480건, AI 가공 부분은 1,000여 건입니다. 사업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21년하고 22년 주요 변경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냐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22년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 및 지원 규모가 바뀌었고, 단연도 지원 대상 부분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요건, 선정 방안 및 평가 기준 등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20년 총 96건을 신청해서 24건이 협약이 되었습니다. 21년에는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114건이 신청하였고 52건이 협약되었습니다. 즉 20년보다 21년이 더 많이 늘어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아마 여기 많이 모이신 분들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광주 지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일정 관련해서는 수요 기업 공모가 현재 진행 중이고 모집 부분별 마감일이 상이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평가 및 협약을 하고 사업 수행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사업 점검도 있고요.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과 평가를 해서 우수 기업도 선발하고, 아마 작년에도 이 장소에서 저희가 지역 로드쇼라고 해서 성과 발표회도 같이 개최해서 여러 많은 광주 기업들이 우수 사례를 만들고 많은 인력과 그리고 매출 등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진흥원 소개와 바우처 사업 소개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다음으로 22년 수요기업 모집 공고 안내에 대해서 데이터산업진흥원 이창빈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창빈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수요 그리고 공급기업 저희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이 자리를 또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광주시청 팀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6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제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저희 그 AI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설명 순서를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략적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리고요. 그리고 공모, 선정 방안, 기타 저희 주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릴 시간이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약 한 30분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의 구매, 가공 바우처 지원을 통해서 데이터 수요 공급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총 2,680건의 바우처를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입니다. 그리고 공모 부문은 그 일반 부문과 사회 현안 해결 부문 두 가지 부문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추진 체계 및 주요 역할입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전담 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그리고 데이터를 판매 또는 가공하는 공급기업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에 활용을 하시는 수요기업 이렇게 3자 협약, 다자간 협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는 저희 사업은 저희가 전담을 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총괄해서 그 추진을 하고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범정부적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고요. 수요기업은 구매와 가공으로 크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구매의 경우는 데이터 상품을 지원을 받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등의 개발을 통해서 사업에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가공 같은 경우는 맞춤형 데이터에 대한 가공 서비스를 받으셔서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공급기업은 판매 기업과 이제 가공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판매 기업은 수요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시는 거고요. 가공 부문은 수요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다음 지원 내용 및 규모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매 바우처와 일반 가공 바우처, AI 가공 바우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아까 제가 일반 부문하고 사회 현안 해결 부문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상의 사업들은 일반 부문이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주제가 기후 변화나 질병, 이제 감염병이나 난치병 관련된 그런 질병들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들을 사회 현안 해결 부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총 50억 내에서 별도로 이제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는 총 일반 부문에 구매 바우처, 일반 가공 바우처, AI 가공 바우처가 있고요. 사회 현안 부문에 구매 바우처, 일반 가공 바우처, AI 가공 바우처 이렇게 6개 부문으로 저희가 지금 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구매 바우처는 한 건당 최대 1,6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요. 구매 데이터는 여러 개의 구매 데이터를 구매는 가능하신데 가공 부문과 혼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가공 부문은 총 480건이고요. 한 건당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공 바우처는 정부 지원금의 최대 1,600만 원 이내에서 구매 바우처와 혼합이 가능합니다. 네, AI 가공 바우처는
총 1,000건이고요. 한 건당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반 가공 바우처와 같이 정부 지원금의 최대 1,600만 원 이내에서 구매 혼합이 가능합니다. 일반 가공과 이 AI 가공 바우처를 좀 구분을 하기에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차이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곧 이제 공급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수요 기업의 사업에 활용되는 형태를 가지고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추진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번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처음에 지원하실 때는 저희 사업에 신청 접수하시고자 하는 수요 기업은 데이터 바우처 포털에서 데이터 상품 혹은 가공 서비스 및 공급 기업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 바우처 포털,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바우처 포털에 있는 상품 혹은 공급 기업만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공급 기업과 과제 협의를 먼저 하시고 공모 안내에 따라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접수가 마감이 되면요, 수요 기업의 기본 요건,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다 확인을 하고요. 그게 이제 적격성 검토라는 절차인데, 그 절차 이후에 분야별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선정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선정 심사 안에는 AI 가공 부분의 매칭 심사도 별도로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선정 심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선정된 이제 수요 기업은 지원 부문별로 필요한 후속 조치라 하면 이제 협의서 제출하는 내용과 매칭 심사 등의 그런 조치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수요 공급 기업 전담 기관 간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자간 협약이 체결되면 공급 기업은 수요 기업 간에 당초에 약속하신 대로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면 되고요. 수요 기업은 공급 기업으로부터 그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 서비스를 받으셔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혁신 또는 신서비스 제품 창출 등의 당초 예정된 사업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담기관이 저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고요. 네, 수요 기업의 사업 추진이나 데이터 활용 등을 좀 활용하기 위한 이행 점검, 그리고 공급 기업의 데이터 이관을 확인하는 감리, 그리고 기업별 품질 점검을 시행을 하면서 실제 협약서에서 혹은 과제 협의서 견적서에서 그 사전에 약속하신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시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네, 그 부분들은 나중에 선정이 되시면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전담 기관에서는 저희는 이제 사업을 이렇게 완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 우수한 수요 기업을 선정을 하고요. 그 후속 지원을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 데이터 바우처 신청 접수를 하실 때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제 협의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수요 기업은 이제 희망하는 데이터 상품이나 가공 서비스를 공급 기업과 과제 협의를 통해서 사업 수행 계획을 준비하시고 신청 접수를 하시는데요. 이 과제 협의는 그 데이터와 관련된 과제 협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제 협의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견적서를 도출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과제 협의라고 저희가 이게 호칭을 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과제 협의서는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상품이나 가공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 기업의 어떤 제공 가능한 그런 사항들을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약속되지 않으면, 요 과제 협의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도 많은 마찰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협의서를 통해서 수요 기업이 처음에 이제 요구 사항을 정의하실 때 그리고
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실 때 좀 명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견적서는 요 PMS를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공급 기업이 직접 입력을 하게 되고요. 요 부분들은 수요 기업이 PMS를 통해서 공급 기업에 요청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 기업은 과제 협의서와 견적서를 입력하시는데요. 요 견적서는 내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가공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제 협의서 및 견적서가 수요 기업이 PMS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요청을 하면 공기업에서 그 수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본을 PMS에 직접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 사전 협의와 그리고 과제를 제출을 할 때 이 과제 협의서와 견적서를 언제 내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아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과제 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시점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지원하는 부문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텐데요. 내가 어떤 부문에 지원하시는지 좀 명확히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과제 협의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매는 신청 접수가 아니라 신청 접수 이후에 수요 기업이 선정이 되시면 그 이후에 공급 기업에 요청을 하셔서 그 과제 협의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일반 가공 부문은 사전에 신청 접수를 하실 때 과제 협의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를 혼합할 경우에 일반 가공은 아까 구매가 1,600만 원 한도 내에서 혼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매를 혼합할 경우는 과제 협의서 및 구매 그 상품 견적서를 신청 접수 때 물론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 혼합하는 그 일반 가공 부문은 그 구매 관련 그 사전 협의서와 견적서, 가공 관련 사전 협의서 견적서를 모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I 가공은 그 반대고요. AI 가공은 신청 접수할 때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 그 후에 선정이 되신 이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AI 가공에서 구매를 혼합하실 때는 구매 부분에 한해서는 신청 접수를 하실 때 제출하셔야 되고요. 가공 부분은 선정 심사 후에 그 선정이 되신 기업에 한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청하고 제출하는 것은 모두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 다음은 추진 방법인데요. 지원 부문별로 신청 접수 절차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같은 부분 이제 회원가입 하시는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과제 협의를 하면서 언제 아까 과제 협의서와 견적서를 내는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과제 협의 및 그 견적서 제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사업 수행 계획을 준비를 하고 신청 접수를 하는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보시고 자기의 부문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구매 및 가공 그 구분 없이 수요 기업은 한 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부문이나 사회 현안 부분에 대해서 중복 신청 혹은 구매 가공 부분 중복 신청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수요 기업 당 한 건만 지원 가능하시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구매의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상품 신청이 가능한데요. 데이터 가공은 여러 건의 가공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공을 하실 때는 가공 기업을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혼합 관련해서는 제가 일반 가공 및 AI 부분은 최대 1,600만 원 내에서 구매 혼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 부문은 가공 서비스 혼합이 불가합니다. 네, 지원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기 중견 기업이 새로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 사업과 동일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 중견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 연구팀, 병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안내를 해드릴 사항은 요 소상공인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시면 그 소기업 괄호 열고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소상공인이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그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과 이 소상공인은 나중에 현금 자부담이 비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현금 자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현물로 전액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상공인임을 확인하신다면 그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기업 괄호 열고 소상공인인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연 지원 관련돼서 좀 안내를 드리면 전년도 21년도에 결과 평가를 해서 상위 20% 이내 우수 기업은 신규 과제나 지원 부문에 상관없이 올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모 안내서에 첨부 파일로 해당 기업이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협약 번호로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 요 20%에 해당하시는 기업은 공모 저희가 한 서류들을 좀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조달청 기준 부정당 사업체라든지 세무 불이행 기업 등은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청년 기업은 별도로 가점을 선정 심사 때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 기업에 해당하신다면 저희가 신청하실 때 저희가 체크를 해서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 기준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고요. 공동 사업자인 경우 한 분만 해당하셔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인 창조기업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별도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에 다 해당을 하실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 구성 및 민간 부담금인데요. 내가 해당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민간 부담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매칭하는데 전액 현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마찬가지 20%를 민간 부담으로 매칭을 하되 현금 부담금은 10% 이상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은 20% 이상을 전액 현물로 부담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소상공인 기업이 원하시면 현금 매칭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로도 전액 부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액 현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참여 인원들의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네, 그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년 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 부담으로 매칭을 하는데요. 전액 현물 부담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민간 부담금 면제 대상은요. 저희가 사회 현안 해결 부문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대학 연구팀, 병원 등은 민간 부담금이 아예 면제가 됩니다. 이 부분들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PMS 사업관리 시스템에 제 공지사항을 확인을 하시면 거기에 민간 부담금 계산기라고 저희가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을 하시면 기업 규모에 따라서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지 그 계산기가 있고요. 총 사업비를 입력하시게 되면 현금이 그 민간 부담금을 얼마를 부담하셔야 되고 그 중에 현금을 얼마 하셔야 되고 최소 얼마 하셔야 되고 현물을 얼마를 하실 수 있는지가 다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성하실 때 꼭 공지사항에 있는 민간 부담금 계산기를 확인하시고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 민간 부담금 예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간 부담금 계산기를 확인하시면 나오고요. 예를 들어 이제 구매 상품이 1,640만 원인 경우는 이제 총 사업비는 이제 2천만 원이 되고요. 정부 지원금은 사업비의 80%인 1,600만 원, 그리고 민간 부담금은 사업비의 20%인 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현물과 현금을 얼마나 매칭하는지는 실제 그 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그 파일에서 입력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칭 제한은요. 저희가 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하면서 특정 기업이 너무 많은 공급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가공 서비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특정 기업이 독점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 기업 규모의 역량에 맞지 않게 너무 과다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매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매인 경우는 대기업에 한해서 제한하고 있고요. 지원 규모의 15% 그러니까 이제 180건 이상이 되면 그 해당 기업과 매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공 부문은 각각 5% 그러니까 일반 가공은 24건, AI 가공은 50건이고요. 다만 AI 가공 부문의 경우는 크라우드 소싱 정부 지원금의 40% 이상을 크라우드 소싱을 도입하게 되면 10% 그러니까 100건까지도 매칭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기업들은 제가 100건까지는 크라우드 소싱 도입한 매칭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칭 제한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수요 기업 산정 점수입니다. 이 부분은 세 개 부분 모두 동일하고요. 그래서 실제 수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원하는 공급 기업과 매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정 점수를 좀 높게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매칭 기업과 공급 기업과 매칭될 확률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선정 점수가 좀 낮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기업과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확인을 꼭 해주시고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우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청년 기업 말씀드렸고요, 청년 기업 가점 말씀드렸고 크라우드 소싱 공급 기업은 저희가 그 증빙을 제출하시면 매칭 심사 때 가점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예비 창업자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예비 창업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수요 기업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사업 종료일 그러니까 11월 30일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사업 실패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업 종료 2개월 전 저희가 11월 30일까지니까 9월 말까지 등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다 수행을 하시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그 결과물을 보고 사업 종료 이후에 그 결과물을 보고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도 그 평가하다 보니까 사업 수행을 안 하시게 되면 또 별도의 또 제재가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을 성실히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추진 절차입니다. 저희가 3월 말에 각 부문별로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3월 말까지 공모 접수를 하고요. 4월, 5월에 선정 평가 그리고 5월에 협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AI 가공 부문은 매칭 심사가 추가로 있어서 조금 이렇게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는 이제 5월 말에 협약을 좀 할 계획이 있고요. 사업 수행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때 사업 협약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공급 기업의 정부 지원금의 80%를 이체 입금을 해드립니다. 예, 그럼 먼저 성금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이제 성금을 받으신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약속된 데이터 상품이나 가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12월에 최종 결과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결과를 확인하고 나머지 잔금 20%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수요 기업은 이행 점검을 저희가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공급 기업도 현장 감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 점검이나 현장 감리가 잘 안 되실 경우는 또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전에 약속된 대로 일정을 꼭 준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성과 발표회를 통해서 우수
공급 및 수요 기업의 사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제출 서류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공모 안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자신의 기업 규모에 따른 이제 구분에 따라서 내셔야 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내시면 되고요. 모든 제출 서류는 사업 공고일을 포함한 이후, 그러니까 이후 발행만 인정을 해드리니까요. 그 사업 공고일을 포함한 그 이후에 발행한 서류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자동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등록하실 때 그 중소기업 확인서를 한 번도 발급받지 않으시면 자동 검증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원하시기 전에 요 중기 현황 정보 시스템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꼭 한번 발급 받으시고 그 이후에 저희 쪽에 지원을 해주시면 자동 검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적격성 평가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동 검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초기 중견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대학 연구팀은 자동 검증이 안 되시니까요. 그 나중에 수기로 그 내용들을 첨부 문서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확인서 발급 검토에 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때 특례 대상이 좀 되시는지 사전에 먼저 확인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중견기업 해당되는 걸 별도로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학 연구팀은 연구팀 구성하는 전체 참여 인력에 대한 재직 재학 증명서를 내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 잊지 마시고 한 부분만 내시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꼭 잊지 마시고 모든 분들에 대한 재직 재학 증명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공 부분은 저희가 발표 평가가 있었는데요. 올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서면으로만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기존에 이제 그 안내해드린 양식 PPT 양식에 따라서 발표 자료를 내시면 제가 서면으로 선정 심사 때 그렇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제출 서류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서류들은 반드시 주민등록 뒷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셔서 제출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개인정보 이슈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뒷부분 가려주시고 그렇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발급하실 때 그 연도 설정은 2013년부터 22년까지 최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자료들은 그 PDF 파일로 꼭 그렇게 변환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가는 저희가 적격성 검토는 신청 요건 및 자격을 검토하는 거고요. 선정 심사는 전문 분야에 적합한지 그리고 사업이 혁신적인 사업인지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공모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AI 가공 부분은 수요에 적합한 가공 서비스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매칭 심사를 별도로 또 하고요. 그렇게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사실 매칭 심사에 대해서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매칭 심사는 AI 가공 부문에만 해당을 하는데요. 수요 기업이 접수하실 때 1순위, 2순위, 3순위를 3개의 공급 기업을 순위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그때 60점 미만인지 저희가 60점이라 하면 공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을 평가를 해서 최소 점수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60점 이상인 기업들은 순위별로 그렇게 매칭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원하신 3개 공급기업이 모두 60점 이상이다. 그러면 1순위부터 매칭 대상이 돼서 1순위가 가장 먼저 그렇게 협의를 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1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매칭 제한 등에 해당돼서 더 매칭할 수 없는 상황이면 2순위 공급기업으로 그렇게 매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이제 전문위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데이터, 경영회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해서 총 5인의 외부 전문가가 심사를 하시게 되고요. 심사 기준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공모서에도 잘 안내가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정 심사는 저희가 사업 수행 계획서나 발표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할 텐데요. 60점 이상이면서 아까 건수 지원 건수 말씀드렸는데 그 60점 이상인 특정 기업에 대해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받으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 고득점을 받으셔야 지원 대상이 또 되시고요. 네. 그리고 사회 현안 부분 별도로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회 현안 부분은 지원의 한목적성, 추진 긴급성이 추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충분히 기재를 해주시면 선정 때 점수에 반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 공모서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 내시면 되고요. 네, 매칭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 심사도 여기 나와 있는 공모서에 나와 있는 매칭 적합성, 사업비 투명성 등에 대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되고요. 매칭 심사위원들은 데이터 전문가, 사업화 컨설팅 전문가, 회계 연구가 전문가 총 3인의 외부 전문가가 별도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점 미만, 매칭 심사 점수 60점 미만은 제외하고 상위 매칭 순위부터 우선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도 저희가 아까 클라우드 소싱 매칭 심사 때 가점 드린다고 했는데 이 매칭 심사에 클라우드 소싱 여부를 확인해서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타 사항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가공 서비스 선택하실 때 AI 허브 등의 기존에 등록되고 공개된 그 AI 학습용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 바우처 지원 금액에 따라 충분히 재가공을 하실 수는 있는데 거의 이 데이터를 그대로 낸다든지 그대로 수요 계획 지원하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되시겠죠. 이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그 공기업 감리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게 확인이 되면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 공급기업은 별도 양식에 맞춰서 견적서를 PMS에 입력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접수 마감 전에 온라인 접수가 좀 원활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미리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6,000건 이상의 6,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좀 대처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런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지원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모든 기업들의 개개별의 그런 실수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다 반영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공모 안내서 그리고 설명해 드리는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접수하실 때 그 부분들 다 확인하시고 접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PMS에 보시면 저희가 Q&A라고 해서 질의응답한 부분들을 다 지금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Q&A나 저희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다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린 내용이라서 이 부분 또 저희가 공모서를 좀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부분별로 중복 지원이 불가한 부분 그리고 매칭 제한 그리고 서류와 다르게 그 신청하시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예, 이런 부분들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업 관리 및 점검하는 내용, 아까 이제 수요 기업은 이행 점검, 공급 기업들은 감리 그리고 품질 점검하는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협약에 약속된 대로 과제 협의서에 약속한 대로 그리고 견적서에 입력된 대로 사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 꼭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점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 사업은 수행하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지원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항상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좀 해주시고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이슈들이 많아서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개인정보 이제 포함 과제들은 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 보호 조치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을 포함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과제 신청하실 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이 되시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셔야 되고요. 담당자는 협약 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할 때 그 교육 결과 제출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그 저희가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모 기간은 2월 14일부터 구매 2월 28일, 일반 가공 구매 3월 28일, 일반 가공 3월 29일, AI 가공 3월 30일까지 전부 그 1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충분히 확인하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접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접수하실 때는 저희 데이터 포탈에서 그 상품 확인하시고 가공 서비스 및 공급기업 확인하시고요. 사업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에 그 문의가 있으시거나 접수하실 때 모르는 사항이 있으시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대표번호 1833-2466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바우처 이제 사업관리 시스템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1:1 문의하기 사업관리 시스템에 1:1 문의하기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예, 여기 제가 공지사항에 제가 아까 그 질의응답한 걸 좀 모아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 보셔도 상당 부분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신 점들은 사전에 꼭 연락을 주셔서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저희가 이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안내가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이번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기업도 하셔도 되고요. 공급기업도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급기업 카라멜라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매칭 심사 때 저희 수요기업이 신청을 할 때 공급기업 매칭 심사에 따라서 공급기업이 차등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공급기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 공급기업과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매칭이 저희가 순위를 둔 것은 이제 매칭을 하고 싶은 그런 순위를 둔 거고요. 다만 매칭이 안 되실 수도 있다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매칭 제한이 그러니까 가공이기 때문에 이제 50건 그 클라우드 소싱의 경우는 100건까지 가능한데요. 그 매칭을 넘어섰을 때는 당연히 그 수요 기업의 선정 심사 점수 기준에 따라서 매칭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매칭 심사 결과 60점 미만이라면 또 매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순위 기업과 매칭을 하시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뭐 1순위와 매칭을 대부분 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 관연도에 구매 부분에 참여했던 수요 기업이면 그 가공 부분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네네. 그럼 구매로는 다시는 신청이 불가한 건가요? 네, 구매에서 가공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구매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저희가 그 단년도 지원을 좀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 그 구매를 또 한번 해보신 분들은 가공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차원이니까요. 그렇게 구매에서 구매는 좀 지원이 그럼 불가합니다. 구매에서 구매만 불가하고 가공이었으면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구매에서 가공을 제외한 모든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에서 구매, 가공에서 가공, 가공에서 구매 모두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오늘 질의응답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표 전화나 저희 1대1 사업관리 시스템의 1대1 문의하기 등을 통해서 이 이후에도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 저는 오늘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설명을 마치겠고요. 네, 긴 시간 동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BA 에너지의 양성혁 이사님, 지금 준비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공감 미디어의 이재훈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감미디어 대표 이재훈입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좀 이제 안내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이제 데이터를 좀 설명드리고 제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렇게 뭐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진행하는 데이터는 이제 배경 키트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랄까 콘텐츠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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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콘텐츠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자사 회사나 제품들을 이제 홍보하는 그런 어떤 홍보 마케팅 이런 활동에도 많이 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직접 콘텐츠를 제작을 하시는 그런 기업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경 키트라는 브랜드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구매와 가공으로 저희는 이제 선정되어서 지금 이제 수요 기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목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 이제 기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19년도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콘텐츠 제작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콘텐츠에 많이 쓰이는 2D, 3D 배경들을 이제 키트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또 웹툰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제 다른 기업에서도 웹툰이나 이런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나 무빙툰들을 이제 홍보 마케팅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기업에서 훨씬 더 좀 쉽게 뭔가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그런 다양한 배경들을 키트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또 배경이기도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직접 뭐 작가분들이나 웹툰 기업에서도 직접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많이 또 찾아주고 계시고 저희 브랜드 인지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웹툰 관련해서 이제 이런 그 고도화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좀 더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체 직원의 거의 이제 90%가 정말 전문 인력으로 이렇게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실제로 웹툰을 제작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쓰이는 데이터의 어떤 용량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최적화 부분에서 정말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수요처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놓은 건데요.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제작, 융합 콘텐츠, 메타버스 이런 그 쪽에 있는 기업 이제 대표님들이 기업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부분에도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상표 등록이랑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 데이터는 크게 이제 2D, 3D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D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3D는 실제 모델링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치업 기반의 모델링 파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융합 콘텐츠나 메타버스 이런 데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배경들을 제작을 할 때 고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표현의 디테일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2,000여 종의 데이터를 이번에 이제 그 구매와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경 키트라고 하는 이제 배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콘텐츠 배경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키트라고 하고 어셋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시장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저희는 지금 이제 텀블벅 펀딩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텀블벅 펀딩으로 지금 최근에는 15일 단위로 계속 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적 그 후원자만 3,000명이 이제 훌쩍 넘는 그런 이제 펀딩을 달성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배경 어셋들을 개발을 하고 후원자들을 지금 이제 만나 뵙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실제적으로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웹툰이라든지 게임, 일러스트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작의 어떤 시간이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퀄리티를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표현별 최적화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이제 스케치업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적 구성 요소라고 해서 문을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고 이런 표현들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 서비스의 이제 특장점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대별 표현 분류 카테고리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2D, 브러쉬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증 기반의 이제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 이제 시대 콘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시대적인 어떤 요소의 홍보물을 제작을 하실 때 그런 어떤 고증 자료를 따로 찾지 않으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펙트라든지 이런 2D 이제 그런 소스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웹툰을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시는 혹시 기업이 계시면은 굉장히 이제 잘 아실 텐데 이게 모델링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보다는요. 이제 모델링만 너무 표현을 하려다 하다 보면은 그 배경 어셋의 용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어떤 이제 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오브젝트를 굉장히 최적화된 상태로 이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건물들을 좀 이렇게 세트로 만든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잘 이렇게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용량으로 저희가 최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랍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동적 구성 요소를 표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손쉽게 뭔가를 이제 동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량 최적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용량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다시 디벨롭하고 그렇게 했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활용 예시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그런 활용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웹툰 제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릭터만 그리면은 굉장히 손쉽게 배경을 최대한 빠르게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인스타나 이제 다른 그 SNS에 광고할 때 5분이면 끝내는 웹툰 배경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거보다 더 짧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3D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손쉽게 그런 콘텐츠 배경을 제작해낼 수 있는 그런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VR 웹툰도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VR 웹툰을 제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이런 그 시대적인 이런 그 모델링 소스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세트로 제작해서 그런 이제 문화 공간, 역사 공간들을 아카이빙해서 이런 이제 콘텐츠로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대적인 어떤 부분을 표현하시는 그런 기업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가공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변환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수정 제작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면은 충분히 저희가 좋은 어떤 수요 기업을 이제 모집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는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런 한 2,200여 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대별로 조금 시대별 그다음에 표현별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소품 단일화 그리고 이제 복합 구조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콘텐츠 특히 웹툰 배경 시장의 라이센서가 되게 조금 이제 약간 복잡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저작권을 드리지 않는 이제 기업용 연구 사용권을 드리는 그런 라이센스로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제작하시는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제작물에는 충분히 다 이렇게 융합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런 데이터 판매 이력을 통해서 그 이제 조금 실제 기업과 창작자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좀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누적 회원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몇 군데 입점을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 입점한 곳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는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2,500건 넘게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본 플랫폼에 이제 입점을 해서 일본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이제 아까 판매 이력과 이제 가공 이력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공 이력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수요 기업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사업 문의 채널톡이라든지 그리고 구글 독스를 통해서 수요 기업들의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 문의 사항들도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매칭을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이제 배경 키트 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이 접수 지원 고객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이렇게 응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콘텐츠 기업이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설명은 뭐 여기 정도까지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공급 기업 발표입니다. BA 에너지의
양성혁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BA에너지의 양성혁 이사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BA에너지는 2014년 창립하였고요. 저희가 ESS의 전문 분야입니다.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고요. 전력 에너지를 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나 뭐 풍력 에너지나 또는 뭐 다른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사용자의 수요와 공급 형태에 따라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에너지 관련 업체인데 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수요 기업을 모집을 했고 공급을 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먼저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4년 법인 설립 후에 단연간 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ESS를 국내에 180여 군데 저희가 설치를 했고, 현재 뭐 배터리 사고가 있다고는 하나 저희는 현재 사고가 0%입니다. 그리고 해외 2개 사이트도 구축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ESS라 하면 이제 저희가 뭐 배터리나 또는 전력 변환 장치가 안에 들어갔는데요. 즉 재생에너지 또는 한전 전기를 적절히 가공을 해서 배터리라는 그 저장 매체에다가 넣어놨다가 이거를 다시 방전을 하게 되는 그런 전기의 흐름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게 되는 경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이 발생이 되고, 때로는 또 어떤 태양광 발전량이 몰리거나 또는 방전량이 몰렸을 때, 충전량이 몰렸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배터리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온도와 습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도 온도와 습도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시스템을 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했던 게 여기 앞에서 보시는 그 ESS 운영 정보, 환경 데이터 수집 및 그런 거를 수집 및 관리한 SMS, 즉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저희는 만들었고,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된 게 사실 저희 ESS를 조금 더 고객들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다 보니 저희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 SMS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다가 보니 이제 저희가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2021년도 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파트너십 협약도 체결도 했고, 여러 다양한 이제 굴지의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도 체결하고 MOU 체결을 해서 현재 ESS를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연계형, 그리고 ESS는 신재생 에너지 연계형도 있고, 최근에 좀 관심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 연계형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많이 팔리고 있죠. EV6가 최근에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도 한꺼번에 충전을 많이 하다 보면 피크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 피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피크 때 밀어넣어 줌으로써 피크를 저감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그리드 또는 기타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ESS 4.0,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ESS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탑재된 맞춤형 토탈 안전관리 솔루션이고요. SMS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능형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 BSB는 뭐냐면 배터리 세이프티 박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도 보면 한 7년, 8년 정도 이제 굴리게 되면 그 안에 배터리가 노후화가 됩니다. 우리 핸드폰도 보면 100% 충전했다가 최초에 이제 쓰면 쓸수록 뭐 90%, 80% 줄어들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 배터리를 버릴 거냐, 또는 사고난 배터리, 또는 그 고장난 배터리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운반 보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최근에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SS는 배터리 세이프티 쉘터인데요. 이거는 배터리 보관 관리 시스템으로서 최근에 저희가 볼보 코리아에 배터리 관리할 수 있는 곳에 납품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핵심 기술 및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위해서 뭐 특허들은 뭐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뭐 공조용 열교환기, 뭐 IoT 센서,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 핵심 기술로는 뭐 ESS 백업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특허 등록은 16건, 국내는 16건, 해외는 2건, 이렇게 PCT 8건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바우처를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줌이라는 기업, 태양광 기업이죠. 거기 수요 기업으로 저희도 들어갔었습니다. 네, 해줌 같은 경우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발전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뭐 A라는 주소에 태양광 발전소를 실제 구동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의 발전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에 대한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는 왜 그런 공급을 저희는 왜 수요로 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실제로 태양광 발전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고 발전량이 얼마나 남았으며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ESS도 안전하게 구동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줌의 수요 기업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이런 공급 기업과 가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태양광 발전소 및 마이크로그리드 사이트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게 됐죠. 그래서 가공된 태양광 예측 발전량 모델 말씀드렸던, 그리고 기상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모델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다 보니 이제 이런 공급 기업도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BA에너지는 데이터 가공 서비스 플랫폼이 뭐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오늘 또 제가 보니까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안에 데이터 가공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보면 뭐 전처리, 품질, 코딩, 시각화, 정보 추출 또는 조합, 태깅, 라벨링, 분석, 뭐 금액 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걸 다 수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이겁니다. 저희가 ESS 화재 현장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뭐 테라바이트급의 뭐 그런 큰 대용량의 용량은 아니지만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ESS 현장에 뭐 제주도나 국내 ESS 현장들에 저희가 170여 군데 납품한 180여 군데 납품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으니 실제 화재 현장의 데이터와 정상적인 현장의 데이터를 저희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였던 거죠. 그 내용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 죄송합니다.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화재 현장과 비화재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데이터를 가공을 하여서 데이터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예측을 하였죠. 그래서 이런 현장으로 구동이 되었을 때의 화재 현장의 데이터와 정상적인 현장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해보니 어떤 조건일 때, 어떤 기상 조건일 때, 어떤 PC 전력 변환 장치가 어떤 조건일 때, 배터리가 어떻게 운용을 했을 때에 대한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형태로 리스크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데이터 모델을 저희가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였고 알고리즘 3건을 갖다 소프트웨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요구사항 컨설팅을 하고 원천 데이터, 즉 저희가 확보한 실제 데이터의 사고 현장 데이터, 정상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한 후에 AI 모델 구축을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하였죠. 그다음에 데이터 추출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에서는 데이터 셋을 저희가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자사 보유 ESS 화재 데이터와 그리고 이런 ESS 데이터 유형을 분석하고 기계 학습 기반 이상 탐지를 하였으며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저희가 뭐 건물 전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건물별 특징 선정 및 카테고리와 또 전력 소비 패턴 분석, 고객 맞춤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데이터 분석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1920년부터 2003년까지 5,560개의 미국 건물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지역, 기후, 위치, 건물별 특징, 공조 시스템,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카테고리화하며 소비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인데요. 전처리 및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현장의 그러니까 화재 현장의 데이터와 비화재 현장의 데이터를 저희가 전처리 프로세스로 분석을 하여서 그런데 이 태양광 현장이나 ESS 현장 같은 경우에는 통신 불량이나 또는 안에 어떤 오류 때문에 결측값들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들이 빠진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인 이런 에너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결측값을 시각화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빠진 데이터들을 저희가 밀어넣어 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시각화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AI 가공입니다. 이제 PCA 주성분 성분을 통해서 저희가 기계학습 기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어느 조건일 때 ESS가 또는 태양광 발전소가 어떻게 발전을 할 때 ESS가 어떤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걸 또 제가 기계학습 특징을 선택을 하여서 딥러닝 예측 모델을 통해서 이런 겁니다. A라는 그 고객의 발전소, ESS 발전소가 이런 형태로 가다가는 어느 조건상에서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사전에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저희가 알라밍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즉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가 딥러닝 예측 모델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데이터 가공 서비스 특장점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수요 기업의 사업 개요와 공급 기업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런 데이터 가공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 관련 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가능하며 데이터 맵 제공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7개 정도 그 수요 기업을 모집을 해서 실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 사례로서 AI 기반 예측 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의사결정 시스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면 건물 또는 뭐 빌리지면 빌리지의 에너지 데이터 패턴 분석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에너지 전력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에너지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제가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모델 구축 및 핵심 기술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 어떤 건물이나 빌리지에 ESS를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용량 선택에 따라서 이 빌리지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소비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시는 소비의 용량에 따라서 또는 부하 패턴까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니 그걸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최적 전력 발전력 예측 및 고장 진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해줌을 통해서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가공을 해서 태양광 업체한테 제가 공급하였던 사례고요. 그를 통해서 AI 기반 고장 진단 에이전트를 통한 ESS 현장 관리가 가능하고 충방전 발전량 향상을 위한 최적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도출이 가능하고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I 기반 태양광 발전 진단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구축하고 이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업체한테 저희가 공급해 드릴 수 있는 건데 가상 센서 데이터 생성 알고리즘 개발, 상관관계 분석, 에너지 데이터 분석 기법 및 패턴 분석. 태양광 발전소나 ESS도 고장이 나거나 또는 어떠한 그러니까 발전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어떤 오류로 통신 불량에 의해서 제대로 발전량을 모니터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이제 데이터와 함께 운전을 함으로써 실제로 구동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 저희 제로 에너지 빌딩 구현을 위한 에너지 및 환경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뭐 형광등 또는 뭐 공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절과 시간과 제실자 유무 간의 데이터 변화까지 분석할 수 있고 환경 데이터와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디지털 트윈 기초 모델인데요. 이거는 태양광 발전량과 기상 환경의 패턴 및 상관관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기상 환경,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나 온도나 습도가 어느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희가 AI 기반 이거는 BMS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BMS는 보통 배터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ESS로 충전하는 배터리가 안전하게 구동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고장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저희가 BMS 데이터를 ESS는 보통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전력 변환 장치 데이터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는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발전량에 따라서 이것들이 제대로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저희가 AI 기반 고장 진단 시스템을 통한 BMS 상태 정보 그리고 충방전 상황에 따른 전류 특성 및 위험 수준 지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지역 설명회에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공급 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광주 전남 지역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즈니스의 날개를 달아드리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 설명회 현장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